이곳은 괴산 휴게소입니다. 강풍주의보입니다. 역시나 지난 라이딩들에 이어 또다시 초강력 강풍이라고 합니다. 초속 20m에서 25m가 넘어간다고 하니 날아가진 않겠죠.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먹겠습니다. 알라 알라. 산과 바람, 나무의 이야기를 품은 물결이 휘돌아 감는 그곳에는 시간의 흐름만이 오롯이 남아 자연과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 여행자를 반겨줍니다. 깊고 깊은 산속, 깊은 어둠만을 간직한 터널은 이제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고 여행자를 기다립니다. 이곳 문경에서. 이곳은 충북 괴산하고 여기 경북 문경의 그 접경에 가까운 곳이라 이 산 아름아름 사이에 포근히 감싸 안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이 인근 전체를 진남교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들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매우 이색적인 곳입니다. 고모산성도 있고요. 문경 토끼비리도 있고요. 그리고 진남교도 있고요. 다양하죠? 어찌됐든 저희는 이곳을 출도착으로 해서 문경을 한 바퀴 살짝 돌아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다 함께 가보실까요? 태풍이라도 부는 걸까요? 하루 종일 부는 바람은 잔잔해질 기색 없이 꾸준하게 나무들을 흔들며 성을 내는데요. 화창한 날씨를 시샘하듯 바람은 정말 끊임없이 입김을 뿜어냅니다. 모래하고 낙엽이 막 흩날리는데 내 다리에 닿아서 아파. 얼굴에 닿아도 아파. 문경을 오롯이 담다 카페 가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컬 푸드 카페. 이곳은 1955년도에 축조된 목조식 간이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폐역이 된 상태고요. 카페로 운영 중입니다. 문경과 점촌을 연결하는 그 문경선의 간이역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이 근처에 그 탄광이 폐광이 되면서 자연스레 폐역이 된 케이스인데요. 지역 관광두레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는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지역 카페로 재거듭난 곳입니다. 투어를 다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리사이클링 작업을 통해서 재탄생한 카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바람. 바람을 피해 갈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라는데 5% 정도는 되는 듯한. 거친 바람도 막지 못하는 열정으로 열심히 페달을 밟아보는데요. 거센 바람 덕에 쉼없이 움직이는 파란 하늘의 구름마저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살짝 잠잠해진 바람 덕에 수월하게 뭉우리째를 넘어 이제 문경에서 상주의 함창을 향해 달려가 봅니다. 오늘은 정말 화창한 초여름 날씨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뭉게구름, 정말 날씨가 좋아 보이시지 않나요? 일기보에서 강풍주의보 주의하라고 듣긴 했어도 설마 했는데 지난번 정선보다 셀까? 정선 이상입니다. 이토록 강한 바람일 줄이야. 바람. 뱀딸기는 뱀이 지나다니면서 혀를 핥고 다닌다고, 그래서 독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아빠가. 뱀이 지나다니기 좋은 길목이 잘한대. 고령가야. 여기는 고령가야에 태조 왕릉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문경 쪽을 돌아보다가 몽우리째를 넘어서 지금 상주 쪽으로 잠깐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상주의 북쪽에 위치한 함창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바로 가야 왕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고령가야에 왕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 왕조에 대한 관심이 요 근래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던 찰나였는데, 이곳 상주에 고령가야에 왕릉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놀라워서 코스 중간에 잠깐 들러봤습니다. 이곳 고령가야는 나중에 신라에 복속되었는데요. 고령가야의 왕릉 여부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관찰사에 의해서 이 사실을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이곳은 고령가야의 태조 왕릉이었습니다. 뿅! 이곳 함창에
함창에 오시면 발바닥을 보세요. 아래에 이런 하얀 선이 곳곳에 보이실 텐데요. 이 선은 보시면 앞쪽에 동그란 원형을 그리면서 또 저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실은 함창이 누에의 그 비단 실을 뽑는 누에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누에 실을 의미하는 건데 이 흰 선을 따라 가다 보면 함창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슬로우 시티 슬로건을 내건 함창만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절대 이건 공사용 선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일부러 멀리서 오셨는가 본데. 서울에서요. 어때? 다음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예. 배고프다고. 편의점 갈 거야. 음료수 너무 많이 먹었어요. 물 뱉혔어. 청보리 물결이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여름을 재촉하는 햇살이 들판 가득 차오릅니다. 모내기가 한창인 시골의 들녘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오르고 바람을 벗삼아 떠난 여행자의 시간은 흐르는 물결 따라 함께 흘러만 갑니다. 거센 바람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으며 쉬어가라 하지만 초록이 내뱉는 여름의 정취를 머금고 쉼없이 페달을 굴려봅니다.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With every field and rising sea, can hear the sounds of all, and with every change we'll always be lost but found.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이곳은 불정역입니다. 저기 보이시듯 인증 부스가 있는 곳이죠. 종주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화령에서 내려와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여기를 지나쳤다가 인증 부스를 지나쳤다가 다시 와가지고 도장을 찍고 갔던 기억이 있네요. 불정역은 보시다시피 폐간이역인데요. 기존의 간이역들이 50년대에 지어졌던 간이역들이 목조 형태로 지어진 것에 비해 불정역은 석조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석조 간이역이라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불정역은 약 40년 동안 석탄 수송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의 중심이 됐던 그런 기차역이었는데 이제는 폐역이 돼서 자전거인들에게 익숙한 인증부스와 자전거 철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운영을 안 하고 있나 봐요. 지금 보시다시피 들꽃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15, 16년? 그때쯤에는 여기가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번화한 느낌이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뭔가 삭막해졌네요. 그래도 꽃들이 있어서 삭막함이 조금 감춰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가시죠.
만나고 산이 강과 만나니 초록 물결이 쉼없이 흐르며 길잡이를 해줍니다. 흘러가는 강물 따라 바람 따라 몸을 맡겨 초록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곳을 향해 페달을 밟아갑니다. 길가의 꽃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수면을 일렁이는 바람결이 손을 내밀어 여행자들을 안내하면 문경의 깊은 이야기 골짜기를 넘어 새로운 곳에 다다릅니다. around the sun, and we'll gather here where land will see, where we can be as one. It is all in our hands, and we know the change will surely come. This life of time, it can be. It'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저기 보이는 건공감리와 태극 문양이 멋들어진 저 석조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이곳은 박열의사의 기념관입니다. 박열의사 기념관이라고 했을 때 규모가 조그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에 놀랐는데요. 이 박열의사 기념관에 오시면 생가, 그리고 기념관, 그리고 후미코 여사의 묘소까지 전체적인 공원이 조성이 돼 있어서 이곳저곳 보실 게 많은데요.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후미코 여사는 그 항일 투쟁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이후에 이쪽으로 묘를 이장하게 됐는데요. 후미코 여사의 묘소는 바로 박열 여사 생가 옆쪽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 박열 의사의 생가터입니다. 영원한 아나키스트라고 불리웠던 박열 의사가 태어나신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박열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텐데요. 저도 물론 그 영화를 매우 감동적으로 봤답니다.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 박열 의사에 대해서는 부끄럽게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여기 박열 의사 생가터까지 오는 와중에는 이런 시골에 뭔가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정말 딱 커브를 도는 순간 보이는 저 멋진 석조 문을 보면서 순간 깜짝 놀랐고, 석조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 건공감리와 태극마크의 그 독립문 형상을 한 그 문이 굉장히 뭔가 가슴속이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근처 라이딩 하실 때 아니면 근처에 관광 오셨을 때 한번 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조국을 뜨겁게 사랑했던 한 남자의 삶이 있고, 그를 사랑했던, 그리고 그의 조국까지 사랑했던 여자의 삶이 머물러 있는 곳,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그분들의 삶이 남겨진 곳에는 아직도 뜨거움이 남아 방문자들에게 그들이 사랑한 조국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북 8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히는 진남 교반입니다. 돌아 출발지였던 오미자 테마터널 입구 쪽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 멋진 문경을 20m/s의 바람이 어떤 건지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달린 하루였습니다. 바람만 아니었다면 정말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문경의 이모저모, 거기다가 상주에 깜짝 놀랄 만한 가야 왕조의 비밀까지 싹 훑으면서 오는 멋진 코스였을 텐데 20m/s 뭐가 됐든 안전하게 출발지에 다시 도착했으니 유커버리를 해야겠습니다. 문경의 명물이죠. 약돌돼지. 약돌을 갈아 먹인 돼지가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소도 유명합니다. 아, 배고프다.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럼 모두 문경으로 놀러오세요. 안녕. 다가갈 수 있을까 너에게. 이곳은 경북 관광 백선에 선정된 오미자 테마터널입니다. 오미자를 메인 테마로 해서 꾸며진 터널인데요. 이곳이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터널은 원래 54년도에 건설된 석현 터널인데요. 점촌과 문경 사이에 석탄을 실어 나르던 기찻길이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선로가 그대로 보이시죠? 그렇지만 이제 폐광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돼서 폐터널로 방치해 두지 않고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재탈바꿈하여 지금 현재 오미자 터널로 꾸며져 있는데요. 지금 이 내부에는 오미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와인도 있습니다. 맛있다. 그리고 갤러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 스팟들, 그리고 끝에는 이벤트 홀까지 정말 다양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물론 사진 찍는 재미는 몇 배나 된다는 사실. 여기 정말 사진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우리의 같은 마음이 점점 흩어질까 겁이 난다. 너와 나의 밤에 오랜 꿈들이 처음 본 것처럼 우리의 맘을 아프게 하고 우리 함께 바람의 인도를 받아 달려간 이곳에는 수많은 시간을 인고한 흔적들만이 남아 쓸쓸함을 더해가지만 수확의 계절을 위해 인내하는 농부들의 쉼없는 땀방울처럼 쉼없는 이 순간의 이야기가 더해져 새로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오늘도 찾아올 여행자를 기다리는 그곳의 이야기는 이렇게 배달 완료합니다. 아, 배고프다.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일단 MTV 타시고. 어마어마한 미친 바람과 함께 달렸던 문경 투어 어떻게 보셨나요? 획고도 얼마 안 되고 거리도 짧았는데 컨디션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가보자, 가볍게 가보자, 액션캠 한 개만 가지고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촬영될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초여름 낭만을 찾아서 다 함께 가보실까요? 식혜 하나, 오란씨, 봉봉 스파클링. 하나 더 골라와. 그럼 뭐 음료수 너무 많이 먹었어요. 물 배찼어.